빨간 옷 입은 사람만 그렇게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범인이냐.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가까스로 도주해 목숨을 건진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도부터 해서 1991년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만 그렇게 죽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마누라들도 걱정이 되고 다 젊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한 폭탄에 그 시체들을 놓고 죽었던 자리를 내가 맨날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스타킹을 목에 뭐 이렇게 감아놨다던가 입에다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재갈을 물리는 것들을 뭐 속옷으로 물린다던가 이런 패턴들. 꽤 머리가 좋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겠죠. 제가 제주도에 태어나가지고 나 태어난 것만 이렇게 알지 그 생활은 서울서 자라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1년 다음에 겨울방학에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 지람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감독님도. 그 시대에 보면은 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힘들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배고픔이 서로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하니까 농기구 사장이 와가지고 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기술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우는데도 참 많이 맞았어요. 기술을 배운 자체도 하지만은 기술을 배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목 살라니까 또. 혼자 나가면 혹시 싶은 생각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공포에 가까웠다고 해요. 온 국민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뭐 대충 어림잡아도 2만 명 이상의 남성을 수사했다고 하거든요. 박상향은 9월 오전 7시쯤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B형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의 정액이 나온 거죠.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범인이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1986년 9월 20일 서울의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가진 열전 16일간의 제10회 한류 아시아 경기대회. 내가 가는 길에 그거는 농로가 많아요. 내가 일찍이 출근을 하잖아요. 어디 갔던데 하여튼 그 시차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교통사고라고 누가 신고를 내가 1차가 봤던 걸로 내가 신고를 하고. 70대 할머니가 이제 여성이 피살당한 사건인데요. 아침에 배추밭에 배추를 따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실종이 됐고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비상으로 대기 중인 형사 3명이 투입이 돼서 시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도로가 근처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변사체가 발견된 상황 내에서 옷까지가 많이 엉망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뺑선에 의한 사망이 아니냐, 즉 교통사고로 추정을 거의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검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고령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하고자 하는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느낌이 있다, 이런 검시관의 의견이 있었고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목졸림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순식간에 이게 교통사고에 의한 그 뺑소니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차 사건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70세 이상의 고령의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냐. 오늘 우리나라의 이 영광, 이 성스러운 축제를 있게 한 전두환 대통령. 온 관중들은 대통령 네 분을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왜 경찰관, 형사가 3명밖에 투입이 안 됐냐. 그 당시가 국가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였던 1986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에 테러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대다수의 경찰관이 차출돼서 서울로 다 올라간 상태였고요. 당시에 남아있는 그 수사 인력 자체도 그 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용의자를 뭐 지목한다든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죠. 하여튼 내가 갔을 때는 조용한 동네고 거기도 시골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산이고. 화성은 논과 밭과 산과 숲 같은 게 어우러진 그런 자연적인 상태,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잖아요. 집들도 드문드문 하나씩 있었고. 논두렁을 여성 혼자 걷는 일들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통편이 뭐 차량이 많지 않고 교통편이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뭐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걸어간다거나. 몽타주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스포츠형이며 눈이 매섭게 생겼다. 이게 가장 그 포인트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같이 이제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같이 두고 하는 사람하고 일이 끝나면 퇴근 시간에 그 차를 타고 오거든요. 딱 하루 안 타고 그렇게 사고 당한 거예요. 죽은 시체로 이틀이 딱 걸린다 싶어요.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 비슷하게 입고 있던 블라우스로 손이 뒤에 묶여 있었고 스타킹이나 속옷 같은 것으로 입에 재갈처럼 얼굴에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5차) 사건부터 얘기하면 1987년 1월에 10대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밤늦게 피습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특성과 비슷하게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들로 몸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찢겨져 있었고 그 안으로 고리를 풀고 누군가가 침입을 한 다음에 야, 이거는 너무 대담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관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게 만든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특히 어린 친구가 말도 안 되게 사망한 사건이 되고 너무 잔혹했습니다. 현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사회적 본분이 되게 셌고요. 이게 경찰한테도 막대한 압박으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8번째 희생자인 박상희양의 경우에는 폭행당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이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이 유명해졌고 화성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니네 도대체 못 잡고 뭐하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된 사건인데.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 답보는 초동수사의 실패 등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86년 9월 이후 8명의 부녀자가 폭행당한 채 숨진 경기도 화성군 일대의 주민들은 늘어만가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죽였는가 한 번이라도 한번 물이라도 보고 내가 진짜 그놈이 사이에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 한국이 너무 물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뭐 제보를 받고 잡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모든 언론사들이 다 와가지고 취재를 한 거죠. 경찰은 8번째 피의자 14살 양을 살해한 혐의로 화성군 태안면에서는 22살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그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 집에 담을 넣다 보니까요. 그 문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